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산부인과에 가게 된 이야기, 제게 생긴 자궁옥, 그리고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처음에 갔던 병원은 출산이 가능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임신 확인할 당시에 주변에 그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었거든요, 집 주변에. 그래서 그냥 일단 산부인과, 그냥 클리닉 이렇게 돼 거 그냥 아무데나 이제 들어가서 진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임신 확인을 받은 거였고, 우리는 분만을 하는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때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줄 수는 있지만 9주차 정도부터는 이제 출산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산부인과를 찾게 됐던 거예요. 네, 제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본 거는 이제 집과의 거리였죠. 왜냐면은 나중에 진통이 왔을 때 너무 멀면은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집이랑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마침 아주 괜찮은 산부인과가 있길래 거기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산후조리원이 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사실 뭐 이거 두 개만 봐도 거의 뭐 합격이었죠. 그래서 병원이랑 산후조리원이 연계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소아과도 그 산부인과 같은 건물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 산부인과 갈 때마다 가끔씩 위에 소아과 위쪽에 올라갈 일이 있어요. 초음파실이 거기 있어가지고 뭐 이제 가면은 막 애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 구성을 봤을 때도 좋았어요. 산부인과 전문 7명, 소아과 전문의 2명? 그리고 뭐 일단 규모가 꽤 컸던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구성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맘카페 들어가 봤을 때도 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 5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산부인과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을 때 병원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후기들에 있는 사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분만까지 되는 병원에 오니까 좋은 게 안내가 훨씬 더 디테일해요, 확실히. 그래서 몇 주부터 몇 주까지는 무엇을 조심하시고요, 또 몇 주 이후부터는 무엇을 조심하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보는 우리 축복이, 그동안 많이 컸구나 우리 젤리곰. 팔, 다리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과연 우리 축복이는 몇 cm 됐을까요? 너무 귀여워. 2.5cm.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심장 콩닥거리는 거 다 보이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제 심장 소리 들어볼 건데요. 남녀 구별법 속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지만 너무너무 유추해보고 싶은 마음. 저는 그냥 예전부터 아들 같아요, 느낌이. 과연 제 직감은 맞을까요? 나중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아기는 잘 자라고 있는데 저한테 자궁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전 병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임신 5주차에 없었거든요. 6주차에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담당 선생님이 계속 자세하게 여쭤봐 주셨어요. 정확하게 임신 전에 생긴 건지 임신 후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요. 임신 전부터 있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임신 후에 생긴 거면 보통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의사쌤들의 말씀과
제가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오히려 그 자궁혹은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한 혹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만약 안 사라지면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검색창에 임산부, 음식 이름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임신 초기에 조심할 음식도 많고 일반인에게 굉장히 좋은 음식도 임산부한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고, 그래서 매번 음식점 가기 전에 이제 검색창에다가 임산부 땡땡땡 이러면서 다 검색을 해보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비타민 A를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비타민 A를 임산부가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비타민 A가 많이 있는 음식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장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장어를 무한리필을 가서 먹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에 장어가 비타민 A가 진짜 풍부하대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가끔 먹게 되면 반마리 정도만 먹으면서 조절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비타민 A가 안 좋구나가 아니라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면 안 좋구나, 과량으로 섭취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숙입니다. 계란 다 익혀서 드셔야 돼요. 저는 항상 계란 후라이를 그 노른자 터트리면서 그렇게 먹었었는데요. 왜 반숙이 안 되냐면은 바로 살모넬라 균 때문입니다. 달걀을 완숙으로 해서 드시지 않으면은 살모넬라 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저 치즈 진짜 좋아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치즈 다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치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났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진짜 치즈 없이 도대체 어떻게 먹지? 닭갈비도 치즈 닭갈비 먹고, 저 뭐만 하면 다 치즈 넣어서 먹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 그렇게 해야 맛있는데, 치즈를 못 먹는다니. 이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치즈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될 치즈가 따로 있어요. 어떤 치즈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바로 고르곤졸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푸른 곰팡이로 만든 치즈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균이 잘 되었고 가열을 해서 먹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치즈 있잖아요. 모짜렐라 이런 거. 그런 건 문제가 없더라. 다만 푸른 곰팡이로 만든 치즈인 고르곤졸라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푸른 곰팡이가 임산부한테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르곤졸라만 피하고 나머지는 가끔씩 먹으면서 지냈어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허브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정말 굉장히 많은 곳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게 카페인입니다. 그래도 뭐 커피보다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먹었다가는 이제 하루 적정 섭취량을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씩 다 모아져가지고. 그래서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을 다량으로 드시지 않게 조심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럼 대체 하루에 얼마까지 가능하냐?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으로는 300, 유럽에서는 200으로 권장량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더 먹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이래요. 근데 뭐 그것만 하면 벌써 또 적정 섭취량이 거의 다 이제 찼잖아요. 200 중에. 그래서 나머지 이제 50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초콜릿 까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고요. 다섯 번째는 회입니다. 날 거 당연히 조심하셔야지 되죠.
제가 또 연어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어를 쌓아놓고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제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임신 초기 때 꾹꾹 참고 한 4,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한번 먹고 진짜 5손에 해도 안 들어가요. 먹은 게 연어회를 먹은 게 진짜 너무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먹고는 했어요. 사실 지금도 간혹 생각나긴 하지만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으니까 주변에서 안정기 되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주변에서 보니까 회 먹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연어도 참 좋은 식품이죠. 좋은 식품이고 한데 날거라는 게 문제라는 건 날거라는 게.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기생충 때문에 배탈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연어라던가 참치회 이런 거는 또 뭐가 문제냐면 중금속 문제가 있어요. 수은 함량. 왜냐면 이제 연어나 참치 같은 것들은 먹이 사슬에 있어서 좀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생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은 함량이 높아서 이제 중금속을 많이 이제 몸에 함유하고 있을 거다 보니까 조심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염두에 두셔도 뭐 굳이 뭐 매번 검색하실 일은 많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술, 담배 아니고서야 한 트럭씩 쌓아두고 먹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끔씩 뭐 한두 번 먹는 걸로 뭐 엄청난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얘기를 해줬겠죠. 여러분, 다음엔 기형아 검사 받으러 가요. 잘 다녀오겠습니다.